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영역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는 정책 중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건강보험 진료비 플러스 기존의 비급여 진료였던 영역까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주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많아서 의료비가 굉장히 몇 천만 원, 몇억 원대로 나오면 집 팔고 적금 깨고 사채 얻고 이러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모토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확진 검사비가 너무 높아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못 받는 미국인들이 많았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가가 검사비뿐만이 아니라 의료비의 대부분을 부담해주고 국가가 무료로 치료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국민들이 병원비나 검사비 걱정을 하지 않고 누구나 기준만 맞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찾아내고 감염 위험을 전 사회적으로 낮춘 게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을 크게 나눠보면 방역과 관련된 부분, 환자 진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잘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량 환자 발생으로 인한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정신병원 등의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사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해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 환자인 것까지 진단을 다 해내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분모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치사율이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그 과부하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환자들이 생기면서 일부 사망률이 올라가는 효과, 그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전 사회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감염에 상당히 저항하는 감염의 위험을 낮추면서도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사회의 다른 환경, 교통, 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전망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정책기획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